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걸 나 스스로 굉장히 울타리를 쳐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문화는 내가 접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볼 생각을 못 했고, 근데 프랑스에 가서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영화를 이제 그렇게 보고 쇼크를 받았죠.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93년도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20편의 장편 시나리오를 썼어요.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근데 정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안 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거리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력한 끝에 이제 무단횡단으로 제가 영화진흥공사 당선이 됐어요. 그건 이제 상금 1,500이에요. 엄청난 상금을 받았죠,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아, 포기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제가 그때 악어란 첫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제작사분이 이제 영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첫 영화 악어를 연출했어요. 죽은 사람 갖고 장난치다 천벌 받지. 에헤이! 뭘 봐. 팔로 하시대잖아. 그때 에피소드 하나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투자한 분이 이제 어떤 건설업 쪽에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분한테 귀한 돈이잖아요. 약 2억인데. 예. 근데 오늘날 저는 이제 미술 재료를 사다가 가서 현장에 이제 소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늦었어요, 1시간. 근데 제작자분이 와 계시다가 저를 보고 이제 뭐 좀 발로 차고 쓰러뜨리고 때리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이제 슬펐어요. 그래서 감독도 이렇게 다들 맞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정도면 영화가 엎어지거든요. 감독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스태프들도 다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끝났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김밥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고 나서 좀 마음이 아파서 한쪽에서 이제 좀 찌질하게 있는데 조재현 씨가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작자를 데리고 와서 영화 현장에 이런 적은 없다. 사과를 해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슛을 다시 들어갔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감독이 됐고요. 첫 영화,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 이런 것들이 흥행이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저 악어가 아마 6,000명, 야생동물이 한 5,000명 뭐 이랬을 거예요. 파란대문도 아마 10,000명 이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화 감독을 이제 18편까지 하긴 했는데, 제가 노동자로서 살았던 그 어떤 치밀함들이 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영화를 찍으면 사마리아가 11일 찍었고요. 저희 빈집이 12일 정도 찍었습니다. 촬영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람들이 보면 1년 찍은 줄 아는데 실제 20일 찍었어요. 봄에 가서 5일, 여름에 가서 4일, 뭐 가을에 가서 5일, 뭐 겨울에 가서 또 이렇게 해서 찍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봄, 여름 보면 사계절 내내 그거 죽치고 있다 찍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늘 많지 않아요. 5억 이하였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시간, 작은 돈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숙명적으로 그랬어요. 촬영기사님이 기다려라, 제작자가 돈 가지고 올 거다 해도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포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드라마 주제는 포기하진 않아요. 테크닉을 좀 포기해요. 그 다음에 뭔가 비가 오는 날도 촬영을 전 나가요. 물론 이제 비가 안 와주면 오면 시나리오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제 별명이 2가지 있어요. 날씨를 조종하는 남자, 동물을 마음대로 하는 남자. 뭐 이런 건데, 신기하게 제가 카메라를 어디 비치면 동물들이 제가 원하는 앵글로 꼭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그런 2가지 별명을 제가 현장에서 얻었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슷한 학교에 뭐 진학을 못하거나 아니면 공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무슨 생활을 해도 거기에는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3가지의 배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노동을 통해서 저는 무수한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배움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연. 전 지금도 자연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자연은 엄청난 가르침을 줘요. 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자연의 그 나무 하나가, 개구리 한 마리가 저한테 굉장한 어떤 그 깨달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희석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3가지가 저한테 가장 큰 배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의 제가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고, 제 영화에서 제가 어떤 주제를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물론 제가 만든 말이에요.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색이다. 우리는 서로 바라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흰색이란 말이 없으면 검은색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낮과 밤, 흙과 백,